앞서서 저희가 전기 대란이 올 것인가, 전기차로 인해서,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설명하면서 심야에 버려지는 전기 여기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야에 버려진다? 전기가 버려지나? 송전해서 없어지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약간 좀 거두절미하고 쉽게 설명하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드렸죠. 전기는 흐름, 물과 같으니까 이 물을 쓰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은 다 흘러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그 창고, 바다라는 게 있는데 전기는 송전이 돼서 남으면 어디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공중으로 이렇게 막 쫙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이게 왜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76만 5천 볼트, 그 다음에 뭐 34만 5천 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송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쭉 송전이 되는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이 수압 같은 거거든요. 그냥 필요한 만큼 공급이 돼서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면 이 송전 라인 흐름에 문제가 없어지는데, 아니 뭐 전력을 예를 들어서 100을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60, 70밖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40만큼의 압력이 남아 돌잖아요. 그럼 이게 흐름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전력이 끊어지거나 심하면 블랙아웃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지만 남아 돌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송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 이 시간대는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주니까 발전기를 일부 꺼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해서 발전기 가동을 멈춥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근데 이 발전기라는 게 우리가 전기 모터 생각하듯이, 세탁기 모터 생각하듯이, 전기차 모터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이게 한번 멈추고 이걸 다시 재가공하려면, 재가동을 시키려면 정말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발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한번 효율을 유지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에너지 흐름상 가장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를 끄면 사실은 그때가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전력 수급이 줄어드니까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그 발전기를 발전기가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이 돼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때 맞춰서 다시 재가동을 시키죠. 이게 버려지는 전기예요. 이렇게 버려요, 전기를.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심야에 전기차가 더 많이 늘어나도 중지시켜서 다시 재가동하는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이제 줄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심야 전기를 자꾸 장려하냐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은 손실이 너무 엄청나니까 이 버리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쓰세요. 그러면 이제 심야 전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꺼야 될 발전기들을 안 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쨌든 사람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껐다 켜는 이런 정말 손실 구간에서 발생하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자동차도 시동 끄고 시동 걸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발전기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려지는 전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버려지니까 이 버리는 전기를 활용을 해라. 발전기를 안 끄면 버리는 일이 없다. 다시 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예비 전력은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예비 전력에서 예비 전력 20%, 25% 있으니까 그거 끌어다 쓰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비 전력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것도 계속 송전이 되는 게 아니라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력량이 확 증가를 해서 전기 송전이 부족해지는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바로 가동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이 그 정도 되니까 비상시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서 요걸 꽃감 빼먹듯이 그때그때 예비 전력으로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력 시스템은 철저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예측하기가 너무 좋아요. 전기차가 출고가 돼서 등록이 되고 또 배터리를 얼마 저장하고 있는지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 사용되는 패턴을 보면 전기차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지 그것도 대충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해서 시설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가동하지 않고 껐다 켜는 발전 기술을 줄일 것인지 요걸 조정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발전소를 더 확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하시듯이 막 전기차가 1년에 100만 대씩 막 늘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늘어나 봤자 1년에 10몇만 대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휴대폰처럼 늘 충전기를 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70kW입니다. 70kW라 그러면 휴대폰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W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거의 한 5,000개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00배 정도가 되는 그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충전이 겹쳐지는 이 충전 대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팍 증가하지 않습니다. 1년에 현재 15만 대씩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빨리 증가해서 1년에 한 3, 40만 대씩 증가를 한다고 해도 현재 심야에 가동을 중지하는 발전기 이 정도가 다시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공급되는 그 전력 수요만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상당 부분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하면 발전 시설을 늘리면 되는 거죠. 뭐 과거 20년 전의 발전량과 지금 발전량 계산해 보면 뭐 가전제품, 에어컨,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생활 가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도 기본적으로 조명이나 뭐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도 예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런 수요들을 다 예측을 할 거고, 우리나라 전력 공급 상태가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정전 일어나는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언제 전국적인 정전이 일어났는지 10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소와 관련된, 그리고 송전과 관련된, 전력 수급과 관련된 대책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합니다. 앞선 영상과 함께 이 영상을 좀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도 조사해보고 또 관련된 내용을 좀 수집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첨언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듣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엄청난 저장 장치고, 이 엄청난 저장 장치를 개인이 소유해서 이제 전력이 공급되고 요거를 사용하는 이 생활 패턴 자체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수급과 공급, 또 소비, 이런 패턴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 배터리 몇 개만 있어도 생활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몇천 개 되는 전기차 배터리가 딱 우리 개인용으로 있으면 정말 생활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안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